대구 공략에 나섰는데요. 대구를 아주 말아먹을 기세입니다. 대구의 토크 콘서트에 가서 이번에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반수 이상 물갈이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만약이 두 개든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되고 만약에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거기에 공감의 뜻을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쪽에 출마할 것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뭐 지난번에 대표 당선됐을 때 대구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구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고 대구가 본인이 그랬죠. 거기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대구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 사실은 그 연설이 그 당대표 되는데 가장 파괴력을 발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신당 만일 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은 대한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반감에 말하자면은 어떤 정체성이나 이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대구를 좀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큰 틀에서 다시 총선 이후에 만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자꾸 대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수도권이면은 완전히 갈라먹는 거지만 실제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신당이 되었다? 대구 중심이면은 보수 신당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이라도 다시 큰 물결에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화법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수도권. 국민의힘과 붙으면 이제 완전 적이 되지만 그렇죠. 예. 대구에서 신당과 국민의힘이 붙으면 어차피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이라도 지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편에 쓰겠느냐.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 연설에서 옆집 고기도 사람이 먹지 못할 고기 팔더라. 이른바 양두국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만일 나와버리면 이거는 보수의 본류에 따라가는 지류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척지거나 나를 원흉으로 보지 말아달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제기해 들리는데. 그럴듯하네요. 이은영 소장, 네.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쪽을 기웃거리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2016년에 안철수 후보의 전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본류를 친다. 그래서 거기서 지지를 얻게 되면 나머지는 수도권에서 플러스 알파로 얻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제목도 정치 본색인 것처럼 그 본류에 직진을 해서 그 정확하게 타겟을 해야지 선거에서 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영향력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지금 박근혜와 친박 모두 영향력 있다 23.6, 박근혜는 있고 친박은 없다 35.8, 박근혜 친박 모두 영향력 없다 24.5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도 50% 가까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키즈자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잡고 있는 판에 이준석 대표와 손 못 잡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저 행사도 1,300여 명이 왔어요. 대구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일정 정도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대구 안에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상당히 예상치 못한 파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미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연 대구 승부수가 통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안철수 의원,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가 참 거시기하지요.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한마디로 실패 확률이 높다.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당을 과연 만들 것인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고 네. 그리고 또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에는 여당이 더 유리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당 의원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겁을 내서 오히려 몸값을 올려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총선에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수도권에 인재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정말 중요한 수도권,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을 가진 그 수도권에 지금 출마자가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한동훈은 띄우고 이준석은 깎아내렸는데 정기남 교수, 이준석한테 너무 겁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사이가 너무 안 좋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만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안철수 지금 의원은요 어찌 보면 한국 정치사의 제3지대 신당의 절호의 기회를 뭐랄까 걷어차버린 어찌 보면은 전형적인 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반성이 좀 저는 우선되는 것이 안철수 의원이 좀 정치를 차곡차곡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찻잔 속의 태풍 이런 얘기는 본인 스스로를 갉아먹는 저는 표현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여론몰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은영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2016년에 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돌풍이든지 또는 이번에 대구 TK 지역에서의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영남신당이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반윤으로 표현되는 소위 이른바 국정운영의 60%에 달하는 반윤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지금 이준석 신당이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관심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저는 여기서 드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러다가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덜썩 윤석열 대통령과 화해하고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버릴지 그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은 어떤 대책과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전혜영 교수님, 단잠 아이디 쓰시는 분이 아저씨 걱정이나 하세요 이렇게 올리네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 화제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몰리는 것 아니냐. 겁내지 말아라는 말 자체를 하다 보니 프레임이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겁을 내는구나 이렇게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왜 일각에서 반응을 하는지는 민주당도 물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의 관심 어떻게 잡을지인데 어제 제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청년위에 전진대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사진 찍기식 행사는 탈피하려는 노력이 일부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준석 신당이 여론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들일지와 별개로 이게 좋은 정치이냐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국 정치사에서 파란을 일으킨 30대 보수 정당의 대표이긴 했습니다만 대선 과정에서 보여진 뭐 갈라치기 논쟁이라던가 본인도 얘기했듯이 양도구역,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는데도 제대로 반성 안 하고 반윤 기치를 듣고서 신당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이런 부분은 분명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 신당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좀 근본적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정치는 현실이니까 뭐 전현 교수님 좋은 말씀이신데 자 이준석 신당이 그러면 만일 출범한다 그러면 그게 제3신당일까요? 제3신당이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제3신당이라 얘기하는 거는 그 대한정당이 될 때 제3신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준석 대표 같은 전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압박하면서 내가 당을 만들겠다. 이건 파생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파생정당이 가져올 효과는 뭐가 있냐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정권 심판론이 지금 매우 높잖아요. 그걸 희석시킬 수 있다니까요. 분노 투표를 하되 그 분노를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 진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진영에서도 또 하나의 파생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이게 반드시 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은 유효한데
그렇다고 이걸 국민의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성공을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만일 이준석 신당이 많은 표를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완전히 약화되는 거죠. 이 이중적 딜레마에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이준석 신당이다. 저거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한다. 그럼 이제 대구에서는 서로 안 싸우는 거겠지만 네. 그 신당이 대구에서만 활동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영민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가 유사한 당의 모델을 친박연대를 꼽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연대가 그때 비례를 포함해서 전부 18석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석 가까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원내정당 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를 모델로 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 같은 데는 부수적 산물로서 얻는 이득에 불과한 거고 여론전이라는 것이 또 지금 병리평인지 준연동형인지 아직도 이거 정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을 아끼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효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도 잠깐 덧붙이면은 지금 이준석 신당은 여러 가지 포석을 다 깔아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동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 안 만들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설당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지금 제가 지난 사례에서는 친박연대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못 이뤘지만 이번에는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가장 큰 원동력은 뭘까요? 역시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원진을 치면서 보수 본진을 치면서 그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더라도 이준석 신당 지지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그 반대당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요점이죠. 네. 그러면 보수 지지층이 올수 국민의힘보다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높아 보시는 보이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세대 교체 의미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기성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과의 완전히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져가니까 사실 또 지금 그 기성 세대 그 기득권 당내 기득권 세력과 차별화점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역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마주쳤어요. 그 자리에 민주당 정치인도 있어서 우연찮게 이제 봤는데 본인은 뭐 곧 신당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모든 절차적인 것도 잘 마무리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걸 들으면서 신당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만 아까 친박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친박연대가 그래도 이른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데는 박근혜라는 차기 주자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준석 신당이라는 대항마로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차기 주자로 어쨌든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도 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충남고라고 발음을 자립한 건 충암고로 발음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정gen남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 저렇게 하는 거를 두고 몸값 올리기,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해놓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귀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저 정도 해놓고 신당 안 만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신당을 스톱해버리면 이준석 정치는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돼요. 정치적 수명 자체는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준석 대표가 몸값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느냐면 역시 이게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반윤 신당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수 지지층을 기본으로 하는 신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 정도 배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준석 대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멈추기도 어렵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합쳐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그동안 이 반윤 이게 흐름이라고 하는 반윤 세력 자체가 그쪽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야당이 좀 그 대안과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월 27일 날짜까지 딱 박아놓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이 마침 12월 27일 딱 한 달 남았네요.